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바이오 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가운데 80%인 360조 원은 국내에 투자하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도 20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롯데그룹과 한화그룹도 각각 37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삼성은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쏟아낸 건 한미 기술 동맹 등 전 세계 경제 구조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을 서둘러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이 이어진 여파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전 분기보다 무려 9조 6천억 원이 줄면서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대출은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여서 향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자산 가격까지 흔들릴 경우 빚을 낸 가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42년 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령관이었던 보안사령부가 기획한 공작이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은 최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5월 25일에 작성됐는데요. 문건에는 광주 사태가 일주일이나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는 각하가 현지 순시로 국민에게 안도를 줬다는 등 최 전 대통령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 소식에 광주 시민들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이틀 뒤인 5월 27일 새벽 신군부 반란 세력은 광주를 무력으로 점령했는데요. 최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문건 작성 이후 전 씨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3시간 만에 실행돼 당시 절대 권력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한 사적 공간인 청와대 관저 내부가 내일부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져 있는 관저 내부는 대통령의 방송 출연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1990년 건립 이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청와대 관저는 참모들과 함께 사용하는 외실과 사적 공간인 내실로 구분돼 있고 대형 식당, 대통령 이발소 등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관리 비서관실은 청와대 관저 창문을 전면 개방해 내부 구조와 대통령의 가구 집기류 등을 밖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비대면 작업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업대출이란 브로커가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를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출 의사가 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채용 전에 신용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게 하는 건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